이란 내부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란으로 가거나 이란에서 오는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에 대한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진핑은 MBS와의 전화 통화에서 호르무즈를 국제수로로 묘사하며 재개방을 요구했습니다. 라브로프는 아라크치에게 휴전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러시아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해협은 여전히 닫혀 있습니다.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내심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이 호르무즈의 완전한 통제를 원하고 다른 쪽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 항구에 접근하기를 원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환경은 이란의 지도부를 둘러 나누고 외교관들이 편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외교 부문을 강제로 통제하여 해협에서 새로운 전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다른 이들은 미국과의 협상에 호의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입장, 세 가지 메시지, 같은 정권. 한쪽은 전쟁을 끝내라고 말하고 한쪽은 협상하자고 말하며 한쪽은 유조선에 발표한다. 그리고 그들 위에는 시나 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서 혼수 상태에 있는 최고 지도자 모즈타바 하메네이가 자신의 인명을 알지 못한 채 누워있다. 핵무기를 보유한 정권의 통제실이 비어 있습니다. 이슬람 공화국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최소한 세 개의 파벌이 통제권을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트럼프가 그들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협상이든 아니든 정권은 패배하고 있습니다. 정권의 한계점에 두 이름이 있습니다. 페제시키안 대통령과 새로운 이란 혁명수비대 IRGC 지도자 파히디. 그들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끌고 있습니다. 페제시키안은 결코 전쟁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개혁주의 대통령으로 선출되었고 이란 혁명수비대의 입장은 항상 정확히 반대였습니다. IRGC에 따르면 전쟁은 계속되어야 한다. 해협은 닫힌 상태로 유지되어야 한다. 미국과의 협상은 거부되어야 한다. 페제시키안의 관점에서 이 입장은 국민과 국가를 파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가 4월 20일에 한 발언은 시한폭탄처럼 정권에 떨어졌습니다. 만약 갈등이 계속된다면 이란은 대규모 재건 위기에 직면할 것입니다. 자금도 없고 시장 안정성도 없으며 인프라는 폐허가 될 것입니다. 전쟁 피해는 2,070억 달러에 달합니다. 철강, 석유화학, 에너지 인프라가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스파한의 산업지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부쉐르와 반다르 아바스의 항구 인프라가 손상되었습니다. 올해 통화는 더욱 붕괴되었습니다. 이란 리알은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페제시키안은 진실을 국민에게 말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이것은 정권 내부에서 현실을 직시하자는 첫 번째 공개 요청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강경파의 전쟁 지속 수사와 직접적으로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면 전쟁이 왜 계속되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발언은 IRGC에 의해 편을 바꾸고 항복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제시키안은 혼자가 아닙니다. 의회의장 갈리바프는 이슬라마바드 협상 대표단의 지도자이기도 하며 자신의 정권 내 급진파를 비판했습니다. 이란 인터내셔널의 독점 보도에 따르면 갈리바프는 자문들과의 회의에서 SNSC 회원 사이드 잘릴리와 국회의원 아미르 호세인 사베티를 이란을 파괴할 극단적인 민병대 같은 행위자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는 국영 텔레비전이 협상에 반대하도록 동원되고 있으며 강경파들이 미국과의 모든 합의를 체계적으로 무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직위에서 해임될 것을 우려하며 아라크치 외무장관도 축출될 것을 걱정했다. 아라크치 외무장관은 4월 17일에 호르무즈가 모든 상업 선박에 개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이란 혁명수비대가 유조선에 발표했습니다. 국영 텔레비전은 아라크치를 멍청이라고 불렀다. 협상 테이블에 앉아있는 두 남자 갈리바프와 아라크치는 자신들의 정권 군사부문에 의해 뒤통수를 맞을까 두려워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뉘앙스를 놓쳐서는 안 된다. 페제시키안과 갈리바프는 국민의 편에 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의 생존 본능에 따라 행동하고 있습니다. 갈리바프는 이란 혁명수비대 출신으로 변경에서 자랐고 군단을 지휘했습니다. 이것은 이념적 변혁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응 전략입니다.
그는 정권을 파괴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여 정권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을 위해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정권을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 덕분에. 그 차이는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평화, 협상, 경제적 구제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요구와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처음으로 정권 파벌의 입장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겹치는 것입니다. 그들이 미국과 거래를 성사시키지 못하면 경제가 붕괴되고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거래를 성사시키면 IRGC가 그들을 전복시키고 급진파도 협상 테이블에 침투하고 있습니다. 테헤란 의원 마흐무드 나바비아는 이슬라마바드 대표단에 심어진 강경파로 미국과의 대화를 무의미하고 해롭다고 불렀습니다. 이 사람은 대표가 아닙니다. 그는 대표단에 심어진 폭탄입니다. 그는 내부에서 갈리바프 팀을 방해하려고 있습니다. 그리고 IRGC 급진팩에는 페제시키안 갈리바프의 변화가 위험합니다. 협상 지지 세력이 강화되면 IRGC의 전쟁 독점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외부 적의 이야기가 무너집니다. 대리 네트워크 자금 조달의 정당성이 끝납니다. 이것이 공포의 원천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모주타바 하메네이는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갈리바프가 모든 결정에 대해 받는 승인은 상상에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승인해야 할 사람이 중환자실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포의 반대편에는 3월 1일에 IRGC 사령관으로 임명된 아흐마드 바히디가 서 있으며 그의 견해는 이란 국민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바히디는 단순한 강경파가 아닙니다. 그는 1988년부터 1997년까지 쿼드스군을 지휘했으며 수레이만이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레바논에서 아르헨티나까지 폭탄 테러와 암살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1994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유대인 센터 공격에서 85명이 사망했으며 아르헨티나 인터폴 적색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은 협상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는 전쟁을 원합니다. 왜 그는 이란 국민에게 위험한가요? 왜냐하면 바히디의 의제는 국민의 생존이 아니라 IRGC의 전쟁 독점을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계속되면 IRGC의 예산, 권력, 정당성이 증가합니다. 평화가 오면 이란 혁명수비대의 존재 이유가 의문시됩니다. 이란 국민이 기아와 황폐함으로 고통받고 2070억 달러의 피해, 붕괴된 리알, 파괴된 인프라 속에서도 이란 혁명수비대는 지역 패권 프로젝트를 계속할 것입니다. 자금은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에게 흘러가지만 이란의 학교, 병원, 도로에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바이디에게 이란 국민은 목적이 아닌 보구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협상에서 철수한다면 최고 지도자의 귀에 속삭이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바이든은 모든 외교 채널을 체계적으로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조선에 발포함으로써 아라크치의 4월 17일 호르무즈 성명을 무효화했습니다. 같은 정권의 외무부는 통행은 자유롭다고 말하는 반면 IRGC는 통과하면 쏜다고 말합니다. 한 나라의 외무부 장관이 자국 군대의 언론에 의해 공개적으로 어리석다고 모욕당하는 것은 외교 역사에서 내부 붕괴의 대문징후입니다. 그는 이슬라마바드 대표단에 졸가다르를 삽입하려고 시도했으며 이는 갈리바프의 팀 통제를 깨려는 시도였다. 대표단은 4월 10일에 이슬라마바드를 떠났다. 비판적 위협 프로젝트의 4월 18일 보고서에 따르면 바히디와 그의 측근들은 적극적인 권력 통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군사부문이 매일 민간 요소보다 더 지배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4명, 바히디, 갈리바프, 졸가드르, 레자이 모두 같은 1980년대 IRGC 막사 세대 출신입니다. 그들은 40년 동안 같은 승진을 놓고 경쟁해왔습니다. 라프산자니의 회고록에 따르면 바히디는 1988년 케르만샤에서 실패했습니다. 레자이는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헌병대가 체포를 했습니다. 갈리바프는 그 군단 중 하나를 지휘했습니다. 현재 SNSD 사무총장인 졸가드르는 바히디의 전 상관이었습니다. 역할이 이제 뒤바뀌었습니다. NBC의 보도는 기능적 분할을 제공합니다. 갈리바프는 전략적 문제, 협상, 외교, 거래 구조를 관리합니다. 바이든은 전술적 전쟁 노력, 전선, 이란 혁명 수비대 작전, 베리 네트워크를 관리합니다. 페제쉬키아는 일상적인 국가 기능을 처리하지만 그의 실제 권한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란의 대통령은 나라를 운영하는 4명 중 가장 약한 사람이며 전략대, 전술대, 일상이라는 이 3중 구조는 바히디와 갈리파프의 전략적 비전이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참조 클래스, 모스크바, 1924년, 레닌의 마비 이후, 창립 이데올로그의 사망 이후, 오래된 동지들이 이념적 계승을 가장하여 개인적인 원한을 해결하는 것. 공공체계는 벨라야티의 파키입니다. 비공식 체계는 1988년입니다. 이것은 정치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핵무장한 고등학교 동창회의며 정권은 국민이 이를 지지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란 국영 텔레비전 IRIB 오포그 채널이 생방송으로 방송했습니다. 진행자 세이드 호세인 호세이니와 전문가 무스타파 코슈케셈은 53초 프로그램 동안 손짓으로 강조했습니다. 언론센터, 대학,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란 국민의 87%가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혼란을 주지 맙시다. 국민은 전쟁을 원합니다. 라고 전문가가 말했습니다. 진행자는 절대 다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여론조사 이름, 기관, 데이터 출처는 하나도 제공되지 않았으며 이는 정권이 좋아하는 조작된 비율입니다. 현실은 정확히 반대입니다. 독립적인 감내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3만 명 이상의 참가자 중 63%가 이 전쟁은 정권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지 국민의 전쟁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44%는 정권을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33%는 이스라엘을 비난합니다. 58%는 정권의 성과를 부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평화, 경제적 구제, 구조적 변화를 원합니다. 정권 교체를 향한 추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87%의 선전과 63%의 현실 사이의 이 격차는 정권이 국민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며 국민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마우사 아미니 시위 이후 반체제 물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위기, 인플레이션, 실업, 그리고 이제 전쟁 피해까지. 사람들은 정권이 그들을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 반하여 싸운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만 데이터에 따르면 정권 교체를 향한 추세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펠제시키안과 갈리바프가 국민의 편에 서기로 한 움직임은 이 분노가 거리로 쏟아지기 전에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며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 덕분에 정권을 구하려는 시도입니다. 선전과 현실 사이에 생기는 모든 간격은 정권의 기초에서 또 다른 벽돌을 느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란의 가장 큰 지렛대인 호르무즈는 이제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루다에 따르면 이란은 유전 폐쇄로 시작하기까지 10일에서 15일이 남았습니다. 해협은 닫혀 있고 저장소는 가득 차고 있습니다. 유정을 폐쇄하는 것은 단순히 밸브를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지하 압력이 떨어집니다. 저수지 손상이 발생합니다. 일부 유정은 영구적으로 손실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봉쇄 이전에 이란은 하루에 185만 배럴을 주로 중국에 수출하며 대략 하루에 1억 9천만 달러를 벌고 있었습니다. 그 수익은 이제 제로입니다. 트럼프는 트루스 소셜에서 이란이 해협 때문에 하루에 5억 달러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세계 경제 둔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라크와 같은 개발도상국은 보유한 국가들보다 2배로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물리적 원인은 봉쇄를 대비해 가격이 책정되고 있는 반면 종이시장은 휴전 소문을 쫓고 있으며 해협의 운명은 정권 내부 갈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4월 17일에 알아치는 해협이 모든 상업 선박에 개방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봉쇄가 이란 항구로 향하는 선박을 계속 막자 이란은 40벌 18일에 다시 해협을 닫았습니다. 임시개방 기간 동안 단지 5척의 크루즈 선박과 몇 척의 화물선만 통과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닫혔습니다. 이 개방과 폐쇄의 반복은 정권이 싸울 수도 협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며 외부에서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란이 통제력을 잃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란의 동맹국들도 압박을 증가시키고 있지만 다른 이유에서입니다. 중국. 시진핑은 전화통화에서 MBS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정상적인 통행을 위해 열려 있어야 하며 이는 지역 국가들과 국제사회의 공동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이것이 시 주석의 해협에 대한 가장 명확한 발언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지도자가 이란에 반대하는 공개적인 입장을 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이 메시지가 사우디아라비아의 MBS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은 중국이 이란이 아닌 걸프 지역을 우선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이징이 이란의 석유 수출의 90%를 구매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국은 자체 공급업체에게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교부 대변인 거자쿠는 호르무즈는 안전하고 개방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이 중국과 관련된 화물선을 발포하고 납포한 것은 베이징에 깊은 우려를 안겼습니다. 중국은 자국 선박의 안전을 원하며 이를 위해 해협이 열려야 합니다. 중국의 25년 전략적 파트너십 협정은 이란에 대한 투자를 약속했지만 2,700억 달러의 전쟁 피해로 인해 그 약속은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위안화 무역을 확대하려면 안정성이 필요하며 안정성은 바히디의 유조선 공격 정책으로 오지 않습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 통화 전략, 걸프 지역의 균형이 모두 협상에 달려있기 때문에 폐쇄시켜 안을 간접적으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라브로프는 아라크치에게 휴전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그는 미국의 봉쇄를 불법이라고 비난했지만 동시에 러시아 선박의 자유로운 통행 보장을 요구했습니다. 이란은 수용했습니다. 안탈리아 외교 포럼에서 라브로프는 공개적으로 미국의 진정한 목표는 페르시아만의 이란 석유를 통제하는 것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포럼에서 그는 이란의 농축 우라늄 권리를 옹호했습니다. 우리는 이란 측에 맞는 어떤 결정도 수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란의 핵카드를 지지하면서 에너지 시장에서 이란과 경쟁합니다. 왜냐하면 라브로프가 다른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위기로 영향을 받은 중국과 다른 나라에 에너지 자원을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번역하면 러시아는 이란이 잃은 석유 시장을 채우고 이란의 손실로부터 이익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동맹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입니다. 러시아는 이란과 함께 있는 것처럼 보이기를 원하지만 이란의 약화로부터 이익을 얻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 모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긴장을 완화하기를 원하지만 그 이유는 다릅니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와 위안 전략을 위해 이란이 평화를 이루기를 원합니다. 해협을 여는 것이 베이징의 주요 관심사입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약화로 이란이 잃은 석유 시장을 채우며 이익을 얻습니다. 두 동맹국은 궁극적으로 페제스키안과 갈리바프의 입장에 동조하며 바히디의 급진주의와는 다릅니다. 이는 이란의 지정학적 고립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미 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적입니다. 걸프 국가들은 이란의 해협 통제를 싫어합니다. 이제 이란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조차도 이제 그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히디의 전쟁 지속 노선은 이제 이란을 고립시키고 있으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와도 대립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군사 강국, 최대 에너지 수입국, 최대 핵무기 보유국이 모두 이란에게 멈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히디는 이것을 보지 못하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의제는 이란의 미래가 아니라 IRGC의 생존이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정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창립 이념가의 사망 후 혁명 이후 베테랑 집단의 권력 투쟁입니다. 2월 28일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 IRGC 사령관 파크프루, 군총사령관 모사비, 국방부 장관 나시두자데 그리고 48명의 고위 관리들이 미 이스라엘 합동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아들 모주타바가 3월 9일에 세 번째 최고 지도자로 임명되었지만 그는 혼수 상태에 있습니다. 통제실이 비워지고 바히디, 갈리바프, 졸가드르, 레자이 4명의 남자가 같은 박사에서 자라고 같은 전쟁을 치렀으며 서로의 1988년 파일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그 공백을 메우고 있으며 서로를 증오합니다. 페제시키안과 갈리바프는 경제 붕괴를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상에 호의적이며 IRGC 급진파와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갈리바프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맡았지만 혼수 상태에 있는 모주타바로부터 승인을 받습니다. 그 승인은 상상 속의 것입니다. IRGC의 눈에는 이것이 국민과 미국의 편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 변화는 IRGC의 전쟁 독점을 위협합니다. 바히디는 전술 전쟁을 관리하고 모든 외교 채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평화를 원하지만 선전은 전쟁 지지가 87%라고 주장합니다. 중국은 자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긴장 완화를 원합니다. 러시아는 이란의 약화로 이익을 얻지만 휴전 유지를 지지합니다. 정권이 40년 동안 구축한 베리 네트워크,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이라크 민병대는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격으로 약화되고 있습니다.
헤즈볼라의 지도부 나스랄라와 같은 최고 사령관들을 포함하여 숙청되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에서 격파되었습니다. 후티는 미 해군과 직접 전투 중입니다. 이란의 40년 지역 권력 투사의 기반이 무너지고 있으며 그 기반은 IRGC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바이든은 그 기초를 보존하고 싶어 하지만 그것들은 매일 조금씩 더 침식되고 있다. 호르무즈는 스스로의 목을 조이고 있으며 4월 17일에 열렸다가 4월 18일에 다시 닫혔다. 싸울 수도 협상할 수도 없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운영하는 4명의 남자는 서로의 파일을 1988년부터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4월 22일 휴전 시한은 내일입니다. 부통령 벤스는 이슬라마바드로 출발했지만 이란은 2차 회담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휴전 연장이 매우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으며 이란의 운명은 협상 테이블이 아닌 테헤란 깊숙한 곳에 40년 된 원한에서 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은 협상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바히디가 모든 것을 불태울 것인가? 갈리바프가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바히디를 숙청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바히디가 먼저 갈리바프를 전복할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을 구할까요? 아니면 이란의 약화로 이익을 얻을까요? 그리고 전쟁이 자신들과 상관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중 63%가 얼마나 더 인내할까요?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PPR 글로벌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서 우리의 분석을 계속 받아보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와 함께 스포티파이에서 긴 드라이브를 더욱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